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클럽 100회째 모임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모임을 이제 만든 행위, 그리고 회장으로서도 활동한 이런 행위가 공직자 윤리, 특히 검사들의 윤리에 맞는가 하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런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당시 지역 검찰 수장인 황교안 대구 고검장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모임을 만든 것이 적절하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지역 CEO들과 대구 고검장이 클럽까지 만들어 교류를 하는 게 공직자 처신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입니다. 네. 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강령에는 검사가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모임 초창기인 2010년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클럽 창설을 주도한 한 회원은 각계각층의 CEO가 모여 다양한 정보가 오간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이런 네.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익 집단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네, 서로 돕는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인터뷰에 응한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네. 서로의 도움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세하게 말하기 곤란하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했습니다. 네. 대구 기독 CEO 클럽 회원들은 이 클럽은 순수한 종교 모임이다. 기도 모임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대구 기독 CEO 클럽 모임에 직접 이렇게 가봤습니다. 네. 직접 가서 회원들을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네. 그 자리에 현재 클럽 회장인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구정모 회장을 인터뷰했는데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정치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순수한 우리 기독, 지금 기독 모임, 말 그대로 CEO 분들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 같이 보자 하는데 그 자웅을 전혀 황 총리와 그런 식으로 연관 지으실 필요도 없고. 네, 이 모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직접 취재진에게 전화로도 해명을 했는데요. 네. 황교안 전 총리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생각. 순수하게 기독교인들이 지역 사회에 헌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네. 순수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 회원들이 기업 CEO 임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관들은 언제든지 이 검찰의 그 칼날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그 검사 중에서도 지역 최고 위치에 있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고검장이 모임을 만들자고 하니까 네, 네, 뭐 당연히 뭐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뭐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이제 검사로서는 이제 자기 강령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익을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는 2009년 8월 대구 고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 한 달 뒤에 대구에 있는 제2작전 사령관이 이철희 대장으로 바뀝니다. 네. 이 이철희 대장은 황 전 총리처럼 기독교인입니다. 이 둘은 2009년 겨울 대구 기독 CEO 클럽을 만들고 공동 회장을 하는데요. 네. 황 전 총리와 이 전 사령관이 종교를 매개로 친분을 맺으면서 네. 황 전 총리 아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일이 생깁니다. 네. 2009년 9월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네. 그해 10월 말 이철희 사령관이 있는 제2작전사령부 제5지구 인쇄소로 오게 됩니다. 네. 제가 접촉한 군장교 2명은 모두 병사가 전주에 있는 제35사단에서 교육을 받고 네. 대구 제2작전사령부로 오는 경우는 매우 네. 드물다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과 친분이 있던 사령관이 이작사를 떠나는 2011년 4월까지, 그러니까 총 18개월을 함께 있다가 조금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아들은 전주에서 입대한 사병인데 네, 주특기가 두 번 바뀌면서
대구로 오게 되고 대구에서도 이 작전사령부 안에서도 또 보직을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뭐 현상은 아닙니다. 네. 네. 이 황 전 총리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는 네. 3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병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황 전 총리 아들 군사특기가 이작전 사령부로 배치될 때 네. 일반 물자 저장 관리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네. 이 일반 물자 저장 관리는 모집병 군사 특기입니다. 모집병이라는 것은 이제 지원해서 가는 거죠. 네, 영장 받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미리 지원을 하고 네. 면접까지 통과해야 네. 입대할 수 있는 모집병 특기입니다.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이 특기를 가지고 병사가 극히 드문 제5지구 인쇄소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군사특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번에도 모집병 특기인 행정 PC 운용으로 변경되는데요.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이번에는 아직 이작사 안에 있는 인사처라는 곳에서 부관으로 일을 합니다. 네. 이 부관은 병사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직종입니다. 네. 황 전 총리 병적 기록부 사본에는 그러니까 군사특기가 맨 처음에는 보병, 그리고 일반 물자 저장 관리, 그리고 행정 PC 운용까지 3개가 나타나는데요. 네. 그러면 군사특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번을 바뀌게 되는 셈인데 네. 육군 규정에는 한 번은 바뀔 수 있지만 네. 2번 바뀌는 것은 부대 해체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군인권센터 김영남 정책기획팀장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단 신병교육대 보병으로 입대를 하면 해당 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집병 특기로 갑자기 특기를 일병 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특기를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하는 것들은 일반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겪기는 힘든 일이고 네. 네, 황 전 총리 아들은 그러니까 군복무가 1년도 안 돼, 그러니까 상병 전이죠. 이 1년도 안 돼 주특기가 3개가 부여된 셈인데 네.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의혹을 군인권센터는 제기했습니다. 네.